제가 접촉받는 오늘 아마 이 기자회견이 가장 큰 결과를 가지고 있고 아마 롯데아까 김영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미친놈들이 한순간에 우리 장재현 박사의 경기를 보고 아마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확히 약속된 대로 5시부터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이쪽은 일단은 유튜브만 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이수신 장군하고 똑같이 서 있어야 카메라를 봤을 때 야, 저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구나 이게. 제가 왜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10여 년째 지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나 더더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하고 우리 국민이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든 우파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다면 전부 다 부정선거에 매달려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나라 꼬라지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장재현 박사님 보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냐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지나다니면서 이 광화문 강변에서 수없는 세월을 집회를 해봐도 지나가면서 뭔가 있을 것다 하는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욕이나 하고 지나가는 이게 이 국민성이에요. 우리 국민성은 나라가 망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져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상준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딱 그때가 됐어요. 이 상태를 간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공산화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지만 이 군인 갖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총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행사 전에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이 끝나면 여기 저 교보 앞에 저 바로 저 그쪽에 보면 현수막이 치신 그곳에서 우리 장재현 박사가 목숨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단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선관위의 전산 부서에 있는 직원들 김영민 노태악을 비롯해서 이놈들을 고발하고 명단을 다 깠는데도 장재현 박사를 고발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을 안 하잖아, 그죠? 이거 고발을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 투쟁은 노태악과 둘이 맞짱을 떠서 만약에 서버를 까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노태악부터 전부 다 사형시키고 까봤더니 장재현 박사가 말이 거짓말이면 장재현 박사가 사형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결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예. 혹시 아마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장재현 박사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야, 몇 사람은 아네. 아니,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면 아마 충격을 받을까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알고 이 집안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위로 올라가 봤더니 이수진 장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택한 거니까
좀 이따 아마 본인이 뭐 얘기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모가지를 따로 같은 우리나라 첫 번째 영웅입니다. 이걸 그동안 숨기고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피를 못 숨기는 거야. 참고로 저는 독립투사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지. 아니 나는 성경이 무슨 걸 봤지. 그리고 제가 분석을 쭉 해봤더니 이재명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넘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파 인사를 때려잡으려고 대대적인 지금 소통 작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예비 철도 명령서를 받았고 이런만 되면 알 수 있는 수십 명이 지금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고 나라를 연방대통령으로 끌고 간다면 그 이후에 싸우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나오라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싸움 하기 싫으면 부정선거 이거 확실히 밝혀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쓰레기 선거니 쓰레기 정치 쓰레기 국회의원 쓰레기 권력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육군 생활의 기출시 우리 장재현 박사가 노태악과 생명권 싸움을 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만 아니라 이어서 목숨건 단식 투쟁도 들어갈 텐데 행사 전에 먼저 우리 장재현 박사께 어머니 박수부터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자빨들은 절대 국민의례를 하지만 우리는 작은 행사나 큰 행사나 꼭 국민의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 국기는 저쪽에 많이 있어요. 자, 일단 국기에 대한 경례! 하나 다음은 애국가 제점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에서 4절의 뜻을 1절에 보았어요. 1절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허구경영 그리고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우다 먼저 산하신 동지들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일단 공연!
바로 자, 이제 오늘 기자회견 이제 들어가야 될 우리 주인공을 모실 텐데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긴 소개보다는 우리 장재원 박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강원도 인제 출신으로 육군 산업교를 나왔습니다. 육사의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천재성을 발휘해서 국가가 국비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전산학 박사를 따고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국군 기무사에서 전상 관련된 총괄 책임자를 역임합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든 말든 그대로 둘 텐데 이분이 대수의 법칙을 여기는 부정선거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수진 장군이 12척의대로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 장재원 박사의 아버님은 6.25 전쟁 때 흔히 말하는 북파 공작원 제1기로 북한에 넘어왔다 김일성 모가지를 따로 수차 다녔던 우리들의 민족 영웅이십니다. 지금은 전사하셔서 현충원에 특수임무 현충원 그쪽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목숨건 단식 투쟁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장재원 박사가 육사에서 국가의 돈을 받아서 해외에서 공짜로 공부했다는 여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은혜, 세 번째는 육사 출신으로서 또 자존심, 네 번째는 전산학을 아무도 모르는 저 성관이가 자신들 멋대로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그동안은 싸워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또 방송에서 다양한 방법을 택했지만 역시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너무도 화가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을 던질 각오로 노태악과 생명간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주인공이신 장재원 박사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장재원 박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초구리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목숨 건 싸움 아니면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일 먼저 6월 3일 선거를 분석해보면 본투표에 2,40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2,400만 명. 그러니까 이때까지 언론은 몽땅 다 조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2,400만 명 중에 우파를 찍은 사람이 53%, 좌파를 찍은 사람이 38%, 15%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고 김문수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평론가라든가 국민의 모두가 멍청하게 김문수니까 그나마 40% 했다. 김문수 패배 원인을 분석합니다. 전부 다 엉터리죠. 김문수가 이긴 6월 3일 선거였습니다. 이 김문수가 진 이유는 딱 하나, 사전투표에서 부정적인 진 겁니다.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치평론가들 전부 다 엉터리 거짓말 나쁜 놈들이죠. 오로지 사전선거, 부정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계시면 다시 한번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고 저희와 같이 맨 앞에서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윤석열 윤어게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12월 3일날 가짜 국회의원 70명을 잡기 위해서 경륜을 선관에 보낸 영웅입니다. 그렇죠? 이 가짜 국회의원 70명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결국 파면해서 6월 3일날 대선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생각해도 무척이나 용감한 대한민국 영웅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의 그 용감한 정신을 받아서 이번에 눈목숨 걸고 싸워서 가짜 대통령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언론은 다 가짜고 김문수가 뒤이오는 땅 하나 부정선거 그 중에서도 사전투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하 김문수가 이겼다 알아주시고 김문수가 얼마만큼 이겼냐면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맨날 쓰는 대수의 법칙은 본투표에서 받은 득표율하고 사전투표에 받은 득표율은 1% 내에 그게 바로 지구가 존재하는 만유일법 법칙과 같은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면 가짜지만 사전투표가 34% 본투표가 45% 투표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투표에서 이긴 김문수가 사전투표에서 반드시 이기고 당선되는 게 대수의 법칙이고 지구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투표 45% 되는 본투표에서 292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사전투표에서 무려 57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겠지. 그렇죠? 근데 이놈들은 6월 3일날 선거하기 전에 4월 2일날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감 할 때 사전투표에서 7대3으로 딱 세팅해가지고 이기가지고 부산시 교육감 되는데 우리 보통 국민들은 개돼지돼서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개돼지니까 요번에도 7대3으로 해서 사전투표 1540만 표 중에서 퉁쳐서 0.4니까 600만 표 진 상태로 본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해보면 대수의 법칙 다시 말해서 53대 38로 이긴 거기 15% 이걸 저축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투표에서 292만 표 사전투표에서 145만 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437만 표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긴 진짜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진짜 김문수 대통령을 떨어뜨린 가짜 570만을 넣은 이 노태학 이놈과 제가 한번 싸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싸움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1등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시면 저 왼쪽에 저기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당일날. 이걸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당일날 강남구에서부터 25개구 빨간색이 다 위에가 있죠. 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기게. 근데 이놈들이 전산 조작하고 밤에 표를 갈아 넣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25% 그렇게 지금 50% 차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기지요. 예, 우리 국민들은 사랑하는 국민들은 서울 25개국을 다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25개 다 이기는 게 대수의 법칙이고 진리고 지구가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 노태 이놈 새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태 이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태 이놈은 일부러 하나만 더 짧게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의 압구정동부터 개포동까지 해서 다시 또 동마다 김문수가 다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놈들이 32% 무려 65% 차이를 내가지고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수의 법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그래프 있죠? 녹색 그래프는 높낮이가 똑같이 그렇죠? 왜냐? 내가 압구정동에서 8% 받았으면 사전투표도 압구동에 8%. 그렇죠? 개포동에서 내가 7% 받았으면 또 7%. 강동구에서 9% 받았으면 또 9%.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수의 법칙을 손 하나도 안 댔으니까 녹색 그래프는 똑같이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당일날 강남구도 빨간색이 이렇게 오면 사전투표도 빨간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렇죠?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다시 강남 서울역에 되면 김문수가 25개 다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25개 다 이기는 것이 바로 지구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법칙이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감시단이 왔을 때 마지막에 제가 부탁했습니다. 탄대사에게, 탄대사님 미국에 돌아가시면 인류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수의 법칙,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신약을 개발하거나 탱크 비행기 수리 부속이 들어가거나 모든 삼성 핸드폰도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수리 부속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 대수의 법칙이 6월 3일 대선에서 어게인스트 어긋났지. 그렇죠? 그래도 탄대사에게 지구가 존재하는 대수의 법칙이 6월 3일 날 어긋났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면 유엔 본부, 미 의회,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감시단에 연락을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수의 법칙이 왜 깨졌으며 어떻게 깨졌는지를 규명해야 되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 깨지면 이 빌딩 짓는 거, 수리 부속 전부 다 지구 전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대수의 법칙 교과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대사가 저 부탁했습니다. 요번에 통사단을 보내달라. 왜 지구가 존재하는, 인류가 존재하는 대수의 법칙이 6월 3일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깨졌으면 왜 깨졌고 어떻게 되면 반드시 통사단을 보내주고 반드시 컴펄서리 강제도 갖고 와야죠. 강제. 그렇죠? 왜 그냥 비행기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그 조사관이 상관이 전산실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투표한 3,530만 장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뻣뻣 한 통이 다 나오겠지.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노태학과 싸움하는 걸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에 제가 이놈들이 1,540만 명이 사전투표했는데 투표한 사람은 1,000만 명도 안 되고 가짜가 540만 명이. 그렇죠? 이거 세례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놈들이 잘 안 줘.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하는 USB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제가 노태하기한테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아니 생을 걸었는데 조건이 있지요. 그렇죠? 노태하기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한 사람 명단 가지고 와. 나한테 USB를 갖고 오면 되지요. 강남구에 사전투표한 우리 국민이 정관이 마련대로 보면 12만 8,716명이 사전투표됐습니다. 저는 그 중에 15,000명이 가짜 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태야, 컴퓨터 박사가 이해할 때는 잘 듣고, 너 저 성관이 전산실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관이 가면 5억짜리 되는 비싼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서버란다. 그 서버에 강남구 사전투표한 명단이 그 안에 다 있어. 그걸 컴퓨터로 레코드를 하는데 강남구에 사는 사람 인적사항하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투표했는지가 다 나와있으면. 그렇죠? 네, 우리 은행 아저씨 다 나오신다. 내가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데 부산에 3,550센터 중에 부산에 내가 어디 가서 몇 시에 투표했다, 그게 다 기록돼 있겠지요. 그 사람 주민등록도 다 돼 있겠지. 그렇죠? 그게 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야, 내 이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줄게. 전산실에 정보관리국장이라고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컴맹이야. 컴맹.
그러니까 몰라 빼고 저는 뭐 하도 이름을 다 외우니까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1개 사무관 한 명 있으면 사무관 내가 여기서 직접 이름 불러면 좀 그렇고 딱 사무관한테 가서 강남구에 투표한 12만 8,716명의 이름을 USB를 꽂아갖고 저를 주면 제가 바로 한 명도 정확하게 강남구에 사는 일반 국민이 투표했으면 저는 바로 자살 내지는 네 깜방 보내가지고 나 사형시켜라 이 말입니다. 조건 되겠습니까? 네, 우리 그래서 국민들은 노태악에게 당전 박사가 원하는 1,500만 명 다 필요 없고 강남구에 사전투표한 12만 8,716명의 명단을 USB에 꽂아갖고 장박사 주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조사해서 진짜 강남에 사는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데 금방 체크하겠죠? 오늘 저녁이라도 노트에 이거 보고 나오면 임마 USB 카페 5분도 안 걸려 5분 만에 카페를 지금 당장 갖고 와 일로 그럼 언제 내가 죽든가 내가 니한테 통보해 줄게 이 싸움 할만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단식하기 전에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이 가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가짜 대통령은 지금 엉뚱하게 가 있고 안 되죠? 가짜 대통령 몰아내는 방법을 내가 죽든가 노태악이 죽으면 일단 끝내는 거지 그렇죠? 노태악 이놈이 570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생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생아가 바로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태악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는 대학교 1학년에 나오지만 이 그래프가 가짜 맞죠? 이 그래프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왜 나오느냐? 컴퓨터는 멍청한데 인풋 가짜가 들어왔으니까 가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인 쓰레기요. 쓰레기인은 누가 있냐? 상관이 빡king 이놈 새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3,200명 상할 필요 없고 노태악 너 한 명. 난 막 국민대표로 장전 박사 국민 세금으로 옹뱉고 진짜 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북방공작원으로 북한 같은 사람입니다.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노태악 내가 너랑 싸움할 자신 있다. 그리고 호남도 있고 예, 이따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따 주시고 잠깐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하루 만에 싸움 끝나야지 그렇죠? 우리 국민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시 노태악 강남구에 사전투표한 12만 8,716명 엑셀로 USB 명단 갖고 와 1시간 만에 내가 딱 조사해가지고 맞으면 내가 그대로 죽는다. 이거 나를 사형시켜도 아무 안 할 테니까 다시금 모든 국민들 이거 합리적이지 그렇죠? 강남구에 사전투표한 12만 8,716명의 명단을 USB로 찍어서 당전 박사 주라. 그럼 내가 하루 만에 너와 나 생명 건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모든 분들 저를 도우는 방법이 노태악한테 1,500만 명 필요 없고 강남구 사전투표한 12만 8,716명의 명단을 USB로 주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몇 시간 만에 찾아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가장 쉽게 가짜 대통령 몰아내고 노태악 이놈 사형시켜야 되죠? 맞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교보문 앞에 정식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떠들고 같이 소리치고 노태악 사형시키라고 외치는 구호는 여기 조금이나 가시면 됩니다. 좌우지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노태악 이놈 강남구 사전투표한 12만 8,716명의 명단을 USB로 장전 박사 갖고 와. 제가 받을 자격 있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데 안 주면 안 되지요? 네. 반드시 노태악이 USB로 장전 박사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데 저보다 5년 동안 먼저 부정투표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는 민경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민경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재원 박사님이 단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단식이라는 거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목숨을 걸고 싸우시니까 그 목소리에 이제 힘도 실릴 테고 한데 너무나 그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그 선배님이 그 마음에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3년 전에는 언제 투표가 있었는지 아세요?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이면 초봄이죠. 춥습니다.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서 가서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월 9일에 4일, 5일 전이니까 3월 4일과 3월 5일 날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6.3 대선이었어요. 6월 3일이니까 지금은 초여름이죠. 따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보들도 차이가 있고 뭐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차이가 있었고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직전에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런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랄만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첫날에 사전투표에 그때도 사전투표 이 투표율을 계속 집계를 해 나갔었습니다. 집계를 한 것과 3년 뒤에 이번 며칠 전에 했던 그 집계 시간별 집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그 집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때는 코로나 걸린 분들도 많았고 다음에 추우니까 이걸 먼저 가야 되는지 나중에 가야 되는지 생각할 때도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좀 더우니까 그 아침 새벽에 일찍 가든지 저녁 때 좀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달랐다고요. 그런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발표를 해서 집계를 해서 발표한 투표율이 똑같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조작의 증거예요. 조작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비슷하니까 아주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고요. 이거를 어떻게 서로 다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의 추이를 보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피어슨 연관 계수라고 합니다. 피어슨 관계 계수 혹은 연관 계수라고 하는데 그게 1이면 똑같은 거예요. 1이면 100%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첫날 있었던 두 개의 이 숫자의 배열, 숫자의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그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0.9992 99.92%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의 증거. 여러분 이번에 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제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함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발을 정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비교를 했죠. 6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7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과 비교를 했더니 어땠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이상하다. 우리가 세인 거는
거기서 화장실도 안 가고 했는데 어쩌면 이것과 이렇게 일관되게 틀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증거가 그 이유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투표했던 그 투표 시각 1시간마다 발표했던 것과 이번에 발표했던 게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혹시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것 전혀 없다.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AI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부정의 증거입니다. 1542만 명이 서로 언제 갈까? 언제 가서 투표를 할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했는데 3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많은 사람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어슨 지수, 관계지수 0.9992 피어슨 계수가 0.9992다. 다른 거 갖고 뭐 거의 비슷해요 이러면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그 대수의 법칙 같은 공리로 있는 수학 법칙에 의해서 1이면 똑같은 건데 0.9992가 똑같다고 나왔다. 그거는 큰 발견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부정선거를 갖고 싸운 출마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출마자들이 재검표를 할 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거 무효 소송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원고가 돼서 싸운 그런 재판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싸웠던 것은 제가 후보로서 거기에 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였기 때문에 후보 자격으로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로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랬는데 사전 투표를 자기가 했고 다음에 투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축하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 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은 뒤바꿀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분명하다. 그러니 나는 이번 법정 투쟁에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 늦게라도 그렇게 싸우면 제가 5년 동안 싸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 김문수 후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는 이 싸움에 힘을 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미움과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증거들 많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어슨 계수 0.9992 이거는 똑같은 것. 어떻게 3년 전과 지금 하는 게 시간마다 똑같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길게 방송을 했고 오늘 SNS에 여기저기다 올렸습니다.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혹시 사전 투표 말고 당일 투표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당일 투표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당일 투표는 달라요. 사전 투표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거 합산한 게 아니고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걸 7시 거를 8시에 발표하고 8시 거를 7시 거라고 그러고 9시 거를 8시 거라고 그러고 보시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했으니까 그걸 갖고 많이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예, 지금 여기에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됐을 때 이 거리는 토요일마다 태극기 부대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여기 행진을 벌였어요. 그러나 저기 있는 조선일보, 여기 있는 동아일보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립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만 한정돼서도 안 됩니다. SNS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장재현 박사님께서 저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느냐, 제가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을 당하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얘기를 해요. 미국이 개입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싸워야지 자기네들도 표를 들 텐데 아무도 안 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타 볼 때마다 저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타 볼 때마다 어딘가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여기 많은 애국 유튜버들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 어디에 모인다 그러면 나와 주십시오. 3년 5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구호가 앞으로 힘을 발휘할 날이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의 권리가 숭상이 되고 남들이 존중을 해주고 함께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악독한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기자회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 제가 얘기했던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 세 가지 구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함께 계속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아마 유튜브들이 많이 지금 성취를 하고 있어서 승관이의 노태하기야 누군가는 아마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장재현 박사가 저기 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노태학 보고 명단을 갖고 오랬는데 물론 명단도 갖고 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노태학이 오늘 이 현실을 보고 단 3일 내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민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20대 21대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99.99% 이 엑셀 파일을 제가 요 갖고 있어요. 필요하신 유튜브에 제가 줄 테니까 가서 다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기자회견장이라 이제 한두 번만 좀 모셔서 어머니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저쪽 집회 현장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출신으로 우리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내신 권혁부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애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담합니다. 범죄자가 집권하는 그들에 의해서 법 질서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조기 선거 때 문재인이 출마해서 사전투표 전에 캠페인에 나서는 것을 보고 저게 무엇인가 하고 강한 의문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6%만 되면 누구하고도 껴안고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숫자에는 여러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건 취재를 통해서 저는 여러 차례
검증하고 목격해봤습니다. 아니게 아니라 그때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야기한 사전투표율은 0.01%가 틀리는 25.99%였습니다. 29%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벽하게 소수점 이하만 틀리는 26%가 적중됐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거 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 선관위 직원들의 의식 부조까지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한 뒤에 4.15 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사전투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머리 감고 청와대 앞에서 한 해 여름, 한 해 가을, 한 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근데 4.15 총선 때 사전투표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까운 40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 192석을 얻었는데 지금 총리에 지명된 김민석이는 사전투표율을 31.3%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전투표율은 31.29%였습니다. 0.01%가 틀립니다. 실에 가까운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네들이 기획한 대로 사전투표를 국민이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냈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4.15 총선 전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90분짜리 6편 540분짜리 방송을 하고 검찰에 기소돼서 3년 동안 무죄 법정 투쟁을 하느라고 진짜 생똥을 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는 사건으로 그 발언으로 기소됐던 여러 사람이 저희 그 판례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명백한 위법 위헌입니다. 피선거권자인 후보자에게 선거 기간을 법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충분하게 자기를 알릴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대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투표 중간에 실시해서 4, 5일 전에 실시해서 돌아서니까 이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자 거기에 젓가락을 꽂이는 게 여성 비하 발언이냐는 이준석의 질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부부의 아들은 2억 4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조달해서 도박을 했다라는 이 얘기 끝에 그 국세청이 자금 질처 조사에 나서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한 사람은 내 선택을 그걸 보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날 투표한 가치하고 투표 때 투표한 가치는 등가성이 성립돼야 되는데 등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게 국민대학 이모 교수가 현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선관위의 손에서만 3, 4일 밤낮을 보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국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현장에서 직접 상관인으로 들어가서 개수조사를 한 사람 초반 6시부터 8시 사이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실제 생수하고 서버의 노트북 서버에서 중앙선관위로 가는 그 회로에 나타난 것은 2명 투표하면 1명씩 추가되는 구조적인 결과를 여러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않아도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의 절대적인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 투표가 불법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를 고집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카르텔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여러 국민이 사전투표를 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공개할 경우에는 노태악을 비롯한 여러 명이 3.15 총선 때 사형대에서 사라져간 최인규와 같은 입장에 놓이는데 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것은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뜻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와 인권은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 앞에 비굴하고 침묵하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잃게 되고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었다는 역사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 자유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행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더 모시고 장소를 집회 장소로 옮겨서 밤새도록 하든지 노태악이 여기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를 안 해도 될 만한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좌파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좋다, 너희들이 계속 부정선거 없애겠다면 없애주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정보를 다 없애려고 하는 이 정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멋대로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도 찬성 안 하지만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저지른 걸 그냥 그걸 핑계대고 다 묻는 것도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 육사 출신 장재원 박사가 요구하는 걸 먼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듣고 난 뒤에 이제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재원 박사께서 저기 가천으로 어디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혼자 진짜 고군분투하고 싸울 때 자신의 인기를 던져버리고 길바닥에서 맨날 며칠을 함께 싸워주신 우리 인기가수 김중배 씨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재원 박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보니까 오늘을 기화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남녀 구분 없이 이 나라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끓고 있냐? 특검 3법에도 국힘당이 22명이 배신해서 특검 3법을 표결하는데 거기에 민주당에다 통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그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차지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국힘당, 아까 민경욱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국힘당, 이 당은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우리가 알고 있던 김문수 후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신 없으면 왜 대표로 후보로 나가는데?
나가지 말았어야지. 그 국민들이 울부짖고 승복하지 말아라. 거리 나와서 외쳐달라고 하는데 몸살이면서 거기에 국힘당이 이 나라 보수파의 마음을 이 순간에도 회짓고 있어요. 회짓고. 그리고 이 바로 옆에서 한동훈이를 따라다니는 한빠들이 저기서 차대놓고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 당 내가 봤어요. 그 당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나 권성도, 권영세, 이양수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 돕지 않았어. 지방 다니면서 보면 국힘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열기가 반도 안 됐어. 그래도 국민들은 그 정권에 민주당의 정권을 줄 수 없어서 다 이기금 해서 뽑아줬는데 왜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거기 봉천동에 어제 사람들이 백기단체가 몰려가서 앞장서달라 불복해달라고 하는데 나이 80 내일 모레 먹은 사람이 누가 시켜서 불복하겠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본인이 알아서. 국힘당 여러분들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국힘당은 이번 기회에 깨지 못하면 우리는 국힘당의 장난에 보수파는 늘 끌려다니면서 양당 체제에 민주당은 찍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을 찍는다고 하는 맨날 반복된 그런 모순에 빠져서 우리가 탈퇴합니다. 위기일 때 기회가 옵니다. 위기일 때 기회가 온다. 이번 기회에 국힘당 대박 살립시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바로 옆에 교보 생명 앞에서 지금부터 11시 59분까지 매일같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장재현 박사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개개인이 다 차에 올라가서 한 말씀 하세요. 할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지금 참관인으로 참고한 거를 영상 찍어서 갖고 오신 분 목사님도 계시고 발표가 따온데 그게 지금 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에 증거에 대동소이해. 다 핏핏해. 그러나 우리가 증거가 없냐? 그 증거 보고 놀랄 일도 아니고 이미 놀래 자빠질 정도는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갖고 오신 분들은 지방에서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옆에 가서 차량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고 열린 반상회처럼 하고 싶은 사람 다 손들고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밤새도록 11시 59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에서 들고 일어나는 들불처럼 퍼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자리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 걸 사람이 앞장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장서지 마. 예. 분위기 띄워놓고 뒤로 빠지면 안 돼. 자기가 각오를 하고 희생하고 내가 한 사람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인생 가겠다. 끝내겠다. 하는 각오하는 사람만 무대에 서서 진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없습니다. 예, 여기서 끝내고 여기 신호받아서 그쪽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요 바로 20m 좌측에 있는 교보 생명으로 다 가셔서 의자가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으셔서 연세 드신 분들 앉아서 계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 여성분들 앞에 계시고 앉아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말씀씩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차량 무대에 올라오셔서 한 말씀씩 다 하고 가세요. 오늘 그래야 내일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더 좋고 여러분 탄력을 오늘부로 붙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가 꼭 공감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싸움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부정선거 그 빼박 증거들은 이미 선관위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밖에 공포해서 이게 부정선거 빼박 증거 맞습니다. 대법관들이 무죄나 아니면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그걸 믿고 지금 깨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드러나 있는 것만 싸워도 돼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목숨건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가야 될 제가 옆에 와보니까 너무 왜소해요. 큰일 났어.
우리 장재현 박사가 끝까지 노태학과 싸워서 장재현 박사의 목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 노태학의 목이 달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장재현 박사님 요 앞에 좀 나가보세요. 자, 이거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고, 자, 우리 장재현 박사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이제 기자의 구원을 외칠 수 없고 그거는 저 넘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이 부정선거는 2025년 대한민국이 아니라 2500년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재현 박사님이 무기한 단식을 한 게 아니고 단식 릴레이를 시작한다. 단식 릴레이를 시작한다는 얘기지. 장재현 박사님이 오늘부터 목숨 끊을 때까지 단식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릴레이가 될 수 있도록